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사회 12강 자원개발과 주민생활의 변화,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계에는 자원개발로 부유해진 지역과 자원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는데, 자원개발로 부유해진 지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자원을 이용한 산업, 특히 광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증가하고 수출을 통한 소득이 증가되는데, 이 늘어난 소득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 교육, 의료 등 편의시설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냈는데,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석유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자원 수출과 정치적 안정을 통한 빠른 성장을 이룬 카자흐스탄, 보츠와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 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자원에 대한 인식과 자본, 기술이 부족하고 수출로 얻은 외화를 특정 계층이 독점하면서 자원 개발과 소유권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 빈부격차 심화, 환경오염 발생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네 국가 모두 자원이 풍부하지만 나이지리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적은 것으로 보아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또한 자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다른 지역 주민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정무역 및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 공정여행 참여 등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우리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냉난방 절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 등을 이용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란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태양, 바람, 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변환한 것을 의미, 고갈되지 않고 환경 문제가 적으며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장점과 저장과 수송, 대량 생산이 어렵고 화석 연료에 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며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별 기술력과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바이오 등이 있는데,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에서는 수력이, 산지나 해안 지역처럼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에서는 풍력이, 사막과 같이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열이,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해안 지역에서는 조력이 이용되고, 사탕수수, 옥수수에서 연료 추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바이오 에너지라 하죠. 이런 지속 가능한 자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수력 발전은 수몰 지역 발생 및 하천 생태계 변화를, 조력 발전은 방조제 부근 해안 생태계 변화 및 어획량 감소를, 바이오 에너지는 곡물 가격 상승과 열대 우림 파괴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자원 개발이 유리한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태양광, 태양열 발전. 1번 조석간만의 차가 큰 지역. 자,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발전과는 관련이 없고요. 조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죠. 2번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3번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 이것은 풍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죠. 4번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열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강수량이 적고 일사량이 많은 지역. 이것이 정답이죠. 태양광, 태양열 발전은 고온, 건조하며 맑은 날이 많고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이 개발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래프는 각 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는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고, 나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 국가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살펴보시면 1번 가와 나 모두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가와 나 모두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입니다. 2번 가는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겪는 지역은 자원 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3번 가는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됐죠. 가는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충분합니다. 4번 나는 무리한 개발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나는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나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신문기사의 기억에 들어갈 국가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 기억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여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통하여 얻은 소득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무기를 사들이며 내전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자, 이것은 시에라리온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를 수출하여 얻은 소득을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무기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였으며, 내전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소년병이 되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시에라리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토론 내용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학생 1. 화석 연료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액이 적으며 동식물 자원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고갈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학생 2. 식량작물을 연료로 활용하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죠. 바이오 에너지는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체와 부산물이 각종 연료나 전기,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화하는 에너지인데요. 식량 자원을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할 경우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사회 12강 자원개발과 국민생활의 변화,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